우리는 마음의 연구를 통해 마음이 생각과 감정이라는 자료들을 특정한 성향대로 처리하고 그렇게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 자체에서 만족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에고는 이런저런 처리 과정 자체를 자신이 생존하는 가치로 여깁니다. 말 그대로 처리 과정이 에고입니다. 정신작용 그 자체, 에고가 누리는 그것이죠. 마치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회사에서 광고 캐릭터로 내세우는 지방이와 비슷합니다. 지방이는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별도의 캐릭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대사 과정과 축적물 자체가 지방이입니다. 지방은 왜 축적됩니까? 먹고 마시는 지방의 축적과 몸을 움직이는 대사 과정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왜 불균형이 초래되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좋은데 몸을 움직이고 힘든 것은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탐진치입니다. 생각의 운동, 동작, 축적 과정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에고의 활동 메커니즘인 좋고 싫은 것에 대한 반응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할 때 에고는 이 기제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생각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언가가 좋거나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좋고 싫은 기초가 건립되면 건물 위에는 무엇을 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무대를 지어 공연을 하든 아파트를 짓든 궁궐을 짓고 깃발을 올리든 공동묘지를 만들든 그 내용과 종류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에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물은 피하고 싶지만 사실 에고는 그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새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파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하면 됩니다. 에고가 누리는 즐거움은 생각을 통해 무엇이든 하고 그것으로 생존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에고의 목표이고 그것을 통해 에고가 뭔가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이르면 조금은 섬뜩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안에 악령이 사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도덕 설교가가 등장해 생각 간의 화해를 시도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지도를 펴고 영성 수행을 하면 이런 형국이 바뀔까요? 통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이런 국면이 전환될까요?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 국면에서 에고가 영성 해설가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러나 사실입니다. 에고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에고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뭔가를 하는 그 행위자 기능을 통해서 현실을 누립니다. 에고의 탐, 즐거움입니다. 거기에 틀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가 전편에서 본 캐릭터, 즉 성향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생각을 통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에고가 즐거움이라고 여기는 것은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궁리하는 모든 측면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를 바로잡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에고만의 환상입니다.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전후 좌우가 확실해야겠죠. 에고는 기억을 조작하고 미래에 대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꾸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성향이 사회적 일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일 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에고의 자의식적 활동은 정신병적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고를 통해 말 그대로 정신병을 매일매일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계속 말하지만 이것이 에고의 본질이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에고는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신의 생존력을 높이려는 시도만 하는 매우 정밀한 생존 기계입니다. 에고의 모든 의도는 탐, 기분이 더 나아지게 하고, 진,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물리치고, 치, 그 외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지혜 수행을 하면서 뿌리를 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결국 이 끝없는 에고의 작동을 멈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이고도 임시적으로, 종국적으로는 영구적으로 마음을 침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몇 가지 의도들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내려놓음, 방하착이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 단계가 있고 첫 단계도 전혀 쉽지 않기는 하지만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 최소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은 몇 가지를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호킨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은 익숙한 것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즉 생각하고 싶은 욕구, 생각하는 즐거움에 탐닉하고 싶은 욕구, 자기 존재의 지속을 보장하는 데서 오는 위안을 포기해야 합니다. 생각을 둘러싼 이 세 가지 욕구가 에고의 생각에 대한 기본적인 탐, 욕망과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에고의 욕망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런 시도가 에고가 틈입하고 간섭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에고의 잠입 없이 에고의 기본적인 의도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많은 수행자들이 겪는 마음 공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에고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한 이유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 마음 공부는 거의 전부는 에고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는 매우 큰 패배를 낳습니다. 무지로 인한 작은 실수는 상상하기 힘든 고난을 초래합니다. 수행자들 대부분의 어려움은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대적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20세기 이후로 우리 인류의 대부분은 자아, 주체, 정체성, 페르소나 같은 심리학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한마디로 이런 구분을 전혀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고의 익숙하고도 가장 중점적인 생각 기능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의 힘으로 생각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마음으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힘을 행사합니다. 결국 계속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됩니다. 멈추려는 것을 계속 움직이다니요. 지혜 수행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면 당연히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일단 의도를 포기합니다. 앞서 말한 생각하려는 욕구, 생각이 나를 지켜주리라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각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상 다가오는 생각을 쳐내고 그 배후를 보려는 바람맞이와 비슷합니다. 생각 자체를 보려면 생각의 배후에 그 어떤 개인적인 실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 상호 연관적 실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